안녕하세요. 동인가족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제가요, 웬만하면 이 중간에 이렇게 정리는 잘 안 해요. 왜냐면, 여러분에게 팩트만 전해주려면 그래도 뭐 공소장이 나오던 뭔가 1심 판결에 나오던 뭔가 좀 매듭이 지어지면 제가 하는데, 너무 중요해서요. 내란 재판 중간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제가 지난 시간에 어제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이 어디까지 왔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결과가 임박했습니다. 아직 뭐 언제 선고 날짜가 잡히진 않았지만 내년 한 2월쯤에는 이제 선고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워낙 중요한 건이죠. 그러니까 계엄의 본질을 판결하는 거예요. 누가? 지기현 부장판사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요,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무죄, 사형, 무기징역.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그러니까 무기징역은 일하면서 평생 사는 거고, 감옥에서. 무기금고는 일 안 하면서 평생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건데, 요거는 보니까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가능성이 뭐 모르지만요. 어쨌건. 그러니까 크게 보면 어쨌든 무죄거나 사형이거나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되는. 게다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에 따르면 이 내란 혐의는요, 사면을 제한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사면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게 되는, 무죄로 풀려나거나 사형이거나 평생 교도소에 가야 하는 엄청난, 워낙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워낙 중대한 혐의니까요. 왜 중대해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가 이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네, 내년 1월 12일에 재판 종결하니까 이제 내년 2월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재판이 작년부터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기소가 작년 1월부터 기소가 됐으니까 4월부터 재판이 시작됐고, 자, 처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나왔었어요, 이 재판에. 그러다 본인이 나오기 시작했죠. 워낙 중요한 상황이니까요. 자, 핵심 증인들이 어느 정도 다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럼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재판정을 제가 이제 구현을 해봤는데요. 3D 화면으로 쫙 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화면 보시면 이제 재판 뉴스 보시면 저 앞에 이제 지기현 판사 앉아 있죠. 그리고 이제 요쪽 이제 증인 방청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왼쪽에 특검이 나와서 질문을 하고요. 오른쪽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 앉아 있고, 뭐 김계리 변호사, 뭐 이런 변호사들. 그다음에 증인이 여기 앞에 딱 이제 이쪽에 앉죠. 요거 이제 구도를 딱 생각해 보시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번 재판을 불출석하다가 이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올해 10월 30일이었습니다. 바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이 사람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증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기현 판사가 불렀겠죠? 앞부분에.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의 힘은요, 계엄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직접 들었다는 사람이에요. 뭘?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 내라.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에서, 내란은요,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 국헌 문란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뭘 주장하고 있죠? 나는 정당하게 내 권한, 대통령에게 주어진 계엄권 발동 권한을 썼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특검에서는 그게 아니라, 계엄법이 아니라 이건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 왜? 계엄법을 어겼다는 거죠. 계엄법조차. 뭐냐면 계엄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걸 해제시킬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어요. 자, 그게 계엄법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끄집어 냈다면, 그거는 정당한 계엄이 아니라 정당한 계엄을 한 건 뭐 정당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도 논란이지만 그걸 해제시키는 걸 막았다는 건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폭동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수전 사령관, 특전사가 가서 이렇게 이제 국회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요 논란이에요. 요 논란.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하니까 강력한 증인이죠. 끌어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처음에 인원이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라고 한 게 이제 이게 요원, 그러니까 특수전 여기 특전사 요원들을 빼내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건 곽종근 사령관이 나왔습니다. 자, 이 중요한 증언이었어요. 10월 30일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는 뭐냐면 곽종근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엄청나게 가장 부담이 되는 증인이에요. 특검이 묻습니다. 국회 문을 열고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는가? 곽종근 사령관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2번 받았다. 그때 내가 기억하는 이유는 의결 정족수를 얘기하는데 YTN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모습을 봤다. 그래서 난 잊을 수가 없다. 트라우마다. 자다가도 생각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자, 그럼 그 전화가 무엇이냐? 문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라는 내용을 나만 들은 게 아니라 707 특수임무단 3공수여단 등의 마이크가 켜져서 들어갔다고 한다. 부하들은 못 속이지 않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후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국회의원 150명 안 되도록 막으라! 라고 했다. 왜 150명이에요? 계엄을 해제하려면 국회의원 150명의 찬성이 있어야 되니까 150명이 모이지 못하도록 막아라! 라고 김용현 장관에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묻습니다. 그게 아니라 국회를 확보하라고 내가 한 건 결국 공공질서를 위해서 민간을 억압하지 않고 들어간 거 아닌가? 자, 무슨 얘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국회에 군대를 투입했다 그러죠? 오히려 질서를 회복하려고, 질서를 유지시키려고. 오히려 계엄을 해제하도록, 계엄을 해제 잘 할 수 있도록 안전 질서를 유지하려고 이런 논리를 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국회를 확보하라고 한 건 민간 억압하지 않고 공공질서를 위해서 너보고 들어가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곽종근 사령관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질서 유지나 시민 보호라는 말을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묻죠. 아니, 만약에 당신 말대로 내가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면 전 세계에 지금 이 상황이 중계가 되고 있는데 국회 본회의장에 특수부대를 보내서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한다? 이거 아무리 독재자라도 그게 성하겠냐? 라는 거죠. 내가 그런 걸 지시하겠어? 내가 아무리 독재자로 성하겠어? 그랬더니 곽종근 사령관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솔직히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네. 그 다음 11월 13일 재판에 다시 나오거든요. 곽종근 사령관이. 그때 이제 요 비화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 전화로 전화를 했다면 통화 기록이나 통화 내용들이 남을 수 있는데 비화폰은요. 그런 게 남질 않아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증언이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증언을 채택을 할 거냐 말 거냐, 지기현 판사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비화폰 얘기가 나옵니다. 비화폰으로 전화 통화를 한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과 내가 통화한 게 딱 40초인데 내가 국회 도착했냐라고 분명히 물어봤지. 그것만 해도 20초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20초 동안 내가 느닷없이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계엄을 해제하려고 필요한 국회의원 150명이 모였냐 안 모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20초 동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곽종근 사령관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왜 기억하냐면요.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를 얘기하는 순간 내가 바로 TV를 봤거든요. 그래서 의결 정족수 관련해서 채워졌구나, 150명이 모였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고 그 후에 대통령이 문 부수고 끌어내라 한 게 머릿속에 다 박혀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정황들을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윤석열 대통령은 40초 중에 20초는 내가 도착했냐 물어봤는데 20초 만에 이 얘기를 다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곽종근 사령관이 내가 왜 기억하냐면요. 당신이 이 얘기를 할 때, 의결 정도 얘기를 할 때 내가 텔레비를 봤거든. 봤더니 150명 모였구나. 그런데 그 순간 당신이 나한테 문 부수고 끌어내라고 얘기를 했거든. 하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증인은 거두절미하고 끌어내라만 기억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무시무시한 지시를 했다면 자, 한두 번 더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자, 끌어내라고요? 이거를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20초 만에 끌어내? 네! 하고 끌어내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뭐예요? 곽종근 사령관이 어쨌건 기억이 정확하지 않든 아니면 뭐 거짓을 말하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논리에 맞지 않는다.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규현 판사를 향해서. 지규현 판사가 이 사람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을 어디까지 채택할 거냐. 예, 판결 내릴 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재판이니까, 중요한 증인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쪽, 그다음에 바치는 쪽이 지금 이제 맞서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요거는 이제 계엄 당시 얘기는 아니고 곽종근 사령관이 10월 1일 그러니까 계엄은 12월 3일이었고 작년 10일 국군의 날 때부터 이 계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언에서. 그때 당시에 계엄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잡아오라고 했다. 잡아오면 내가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면서 비상대권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비상대권이 이제 계엄 얘기예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곽종근 사령관은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계엄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 체포해서 잡아오면 내가 쏴주겠다. 그러니까 적개심이 그때부터 쌓여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의원들도 끌어내고 그때 당시에 의원들도 체포하려고 했던 게 원래 본심이었잖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슨 소리예요. 10월 1일에는 그냥 앉아서 소주 쏨에 폭탄을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냐. 거기서 이런 시국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대묻는 겁니다. 동투더 뉴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11월 13일, 11월 20일 재판 때 부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인데 이 홍장원 차장과는 어떻게 엮이냐면 계엄 당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논란인 거죠. 싹 다 잡아들여라. 누구를이 없어요. 아직 누구를이 없고 그냥 싹 다 잡아들여라. 그러면서 방첩사를 지원하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서 여희영 방첩사령관과 전화를 했더니 체포 대상자 14명의 위치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14명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체포해야 할 14명을 싹 다 잡아들여라 라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인정이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아니, 누굴 정치인을 체포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막 체포하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 뭐 사법부에 뭔가 영장이 나오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냥 가서 그냥 막 데리고 오면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거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또 직결이 되는 내용인 거죠. 자, 홍장원 차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장원 차장은 지금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하는 게 그 정치인이라는 거죠. 정치인 있잖아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런 이제 정치인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그때 당시 얘기를 하는 거죠. 비상계엄 방송을 봤냐 하시기에 봤다고 하니까 싹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 대공수사권을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대공수사권이 뭐냐면 이제 간첩 잡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국정원에서 빼서 문재인 정부가 글로 보냈어요. 이제 경찰한테.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이 없어요. 그랬더니 너가 이번에 싹 다 잡아들이면 내가 국정원에게 대공수사권 어떻게든 만들어 줄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셨는데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인원이나 예산 무조건 지원하라.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방첩사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말한 대공수사권 혹은 자금 이야기는 대통령이 방첩사에게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원해주라는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했냐? 무슨 얘기냐면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건 방첩사가 이 간첩 잡고 하는 거를 지원해주라는 얘기지 뭐 이게 잡아들이고 하는 걸 지원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로는. 아니 그랬더니 이제 홍정원 차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싹 다 잡아들이라는 건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국가단체라는 건데 그럼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반국가단체라는 게 대공수사 그리고 이제 간첩 같은 그런 사람 아니겠어? 간첩이라든가 방첩수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간첩 잡는 거 지원해 주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홍장원 차장이 이렇게 답을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의 이름은 왜 나오는 거야? 여기서 이제 메모 진실 공방으로 넘어갑니다. 공방이 뭐냐면 지금 이제 홍장원 차장이 말하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여기 적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때가 언제냐면 계엄 당일날 홍장원 차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할 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 사람들 좀 위치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할 때 이 사람 이름을 적었다는 거예요. 홍장원 차장 얘기로는. 거기 보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여기 보면 조국, 뭐 딴지일보, 뭐 김명수 이렇게 이름들이 쫙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거로 내민 거죠. 여인영 사령관이 이 사람 잡으라고 해서 내가 적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이제 메모 기억나십니까? 이제 탄핵 단창 논란이 됐던. 근데 이게 이제 메모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4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서 막 썼다가 나중에 그거를 기억을 더듬어서 보좌관 보고 쓰라고 했다가 그걸 다시 옮겨줬고 하는.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지렁이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메모의 신빙성을 흠집을 내기 위한 이제 파고듭니다. 메모의 초고를 보면 지렁이 글씨다. 지렁이처럼 돼 있어서 대학생들이 티셔츠도 만들어서 입고 할 정도였다. 그걸로 보좌관한테 시켜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비슷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이다라는 거죠. 이 메모 자체가. 그랬더니 홍장원 차장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보좌관이 정서 제대로 쓴 이후에 제가 통화 내역에 따라 기억한 거를 추가로 적은 거예요. 내 기억세대로 제대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여기 힘을 보태죠. 보좌관이 초고를 대피하는 것일 뿐 증인이 스스로 본인이 들은 내용을 확인하고 가필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작성자는 홍장원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좀 제가 또 붙여야 되니까 좀 떼면서 얘기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자 홍장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나왔다면 지금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왜냐면 이 메모는 누구랑 통화라고 적은 거예요? 홍장원 차장이 여인영과 통화하고 지금 내용이죠.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판 붙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인영이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홍장원 차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영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경찰과 협조해서 내가 국회를 봉쇄하고 있고 방첩사에서 체포조가 체포 명단을 갖고 활동하는데 지원을 요청합니다. 홍장원 차장이 야 대통령이 너 도와주라는데 방첩사? 뭘 도와줘?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체포 명단을 갖고 활동하는 지원을 요청한다. 그러면서 위치 추적.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포한 이후에는 체포를 하면 방첩사 구금시설에 수용해서 신문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잡아오면 그 사람들을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에서 신문할 거다. 이런 1, 2차 체포작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 체포 얘기를 했을 리가 없다는 걸로 이제 반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위치 추적을 지금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냥 영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거 누구나 알잖아. 그죠? 그럼 여인영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야, 이 친구 완전히 뭐 모르는 애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 그랬더니 홍정이 얘기합니다. 들었어요, 저도. 이 사람 왜 이래? 영장 없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체포해?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야. 아니, 사령관이란 놈이라는 건 제가 한 말 아니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수사의 시효자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냐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지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여인영한테 시켜서 여인영이 대통령 지시받아서 이런 걸 증인한테 부탁했다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여인영이 이런 얘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그런 얘기 들었으면 너가 생각해도 말 안 되지. 근데 내가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시켰겠냐고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홍장원 차장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니 그러면요.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군사령관이 여인영 얘기죠. 이재명 야당 대표, 국회의장, 여당 대표를 체포하고 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어느 간이 배 밖에 나온 일개 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도 없는데 이런 거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지시하셨잖아요. 라고 되는 거죠. 네. 여인영 사령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14명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것입니까? 그러면서 피고인이라고 부르죠. 대통령은.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네. 여인영 보고 뒤집어 쓰라는 얘기는 아니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런 얘기를 지시를 했을 리가 없잖아.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홍장원이. 그럼 여인영이 스스로 그렇게 판단했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 얘기는 수사를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그냥 묻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홍장원 차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홍장원 차장도. 그래도 평소 같은 합법적인 상황이라면 영장이 필요하겠지만 비상계엄이 발령이 됐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게 이미 탈법적 상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탈법적, 초법적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거 못할 것도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체포라는 게 모든 이게 국헌을 물러나게 한 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탈법적, 초법적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 나는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불러야겠어요 이제? 여인형을 불러야겠죠. 동투더 뉴스. 자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11월 24일과 27일에 이제 재판에 나옵니다. 여인형 사령관은 작년 5월에서 6월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계엄을 했지만 이미 5, 6월부터 계엄 얘기를 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비상조치권이라 해도 군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급하게 술도 한 주잔 들어가서 감정이 격해져서 말씀드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질이라면 이제 계엄을 미리부터 준비했다는 거 하나. 그리고 보면 약간 내용을 보면 약간 반국가단체 요런 거 얘기하면서 이게 뭐냐면요. 여인형 사령관은 그 앞에 나왔던 곽종근 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처장관은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에 완전히 반박하는 쪽이라면 여인형 사령관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도 좀 여러 가지 엮여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법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이제 예상들을 하는데 왜냐면 본인이 체포 지시를 만약에 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를 하려고 했다. 정치인 체포에. 그럼 본인도 큰 이제 만약에 맞다면 죄를 짓게 되는 거니까 어쨌건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애매한 태도를 계속 취해요. 어떻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지 제가부터 오히려 거기에 포커스 한번 맞춰 보십시오. 앞에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떻게 붙었는지를 보신다면 이번에는 키잖아요. 키맨이에요. 그죠? 키맨이 여인형 사령관이 어떻게 답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일 관심은 이거잖아요. 홍장원과의 통화. 진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정치인 14명을 체포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넣어서 신문을 하려고 했느냐. 자, 여인형 사령관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얘기해요. 계속. 그러니까 이때 통화 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홍장원 차장은 체포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거죠. 만약에 했더라도 나는요 군인들은 체포, 검거, 공격해, 처부서 같은 말은 입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뱉었을 수도 있다.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하지만 큰 의미는 없는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봐봐. 상식적으로 체포를 하려고 했다면, 하려고 했다면, 체포할 준비를 미리 했겠지. 그러니까 직업, 인적사항, 주소, 전화번호를 지금 전혀 확인 안 했잖아. 그 전에. 만약에 체포를 하려고 했다면,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격적으로 수사나 체포를 했을 거고, 그럼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예요? 나는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자, 여인영 너도 안 했지? 이 내용입니다. 예,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위치를 찾아달라고 했다면 영장을 통해서 위치 추적이라는 게 영장해서 통신기록 영장 요청해서 통신사로부터 받아야 되면 그런 거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본 거 아니겠어? 너가 그렇다면? 그랬더니 여인영 사령관이 맞장구를 칩니다. 내가 누구를 추적해서 잡아달라 이런 건 아니고 그건 트래킹이 불가능하고 정확히 확인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를 물어봤다가 가장 자연스러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 기억은 안 나요. 홍장원 차장한테. 근데 내가 체포라고 했다면 그거는 그냥 입에서 그냥 나왔을 말이고 만약에 누구를 찾아달라고 했다면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그냥 물어봤다.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명단을 불러주고 체포할 생각이 없었다고 지금 여인영 사령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특검이 묻습니다. 정확히 그 얘기는 아니지만 너 좀 진술이 바뀐 것 같은데? 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당신 검찰 수사 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등 14명 위치 추적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 지시가 있었고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었잖아요. 그런 사실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너 전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4명 위치 추적과 관련해서 지시를 받았고 그러면 김용현은 왜 나한테 이 지시를 했을까?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당시에 생각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잖아. 그럼 이거 지금 진술하고 약간 결이 안 맞죠, 그죠? 네. 그랬더니 여인영 사령관이 얼버무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진술했냐 아니냐 이런 얘기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엄령 관련해서 포괄적인 위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임은 국방부 장관이 뭔가 대통령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거나 해서 검찰 진술에 내가 위임이라는 표현을 쓴 거지 뭔가 이 체포 위추적 이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는 건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특검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으면서 잡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통령 제가하에 지시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 너 진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장관으로부터 명단. 그 얘기가 대통령 콕 집읍시다. 대통령이 제가 허락해서 나한테 지시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물어요. 자, 특검은 지금 이게 무슨 재판이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시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는 쪽으로 특검은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질문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유도신문이라고 하면서 답변을 이렇게 답하는 걸 제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여기서 이제 여인영 사령관이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계엄 전이죠. 지난해 11월, 그러니까 11월 9일에 휴대전화 이 메모에 이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는 게 발견이 됩니다. 근데 마치 이렇게 이름을 쫙 보면, 아까 여인영 사령관이 홍장원 차장에게 불러줬다는 이제 홍장원 차장의 주장에 따르면 그 메모와 이름이 비슷하죠. 이재명, 조국, 한동훈, 우원식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다른 이름도 좀 있지만, 이 메모가 발견이 돼요. 그럼 당연히 물어보죠. 왜 적은 거예요, 이거? 이 체포하려고 그 전부터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영 사령관. 내가 스스로 적은 게 아니라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냥 적은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들었어? 특검이 다시 물어보죠. 그 누구가? 김용현 전 장관 아니에요? 자, 지금 일관되게 뭐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통해서 여인영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여인영 사령관이 이것도 얼버무립니다.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겠지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얼핏 보면 김용현 장관이 지시한 것을 인정하는 듯한 얘기지만 그렇다고 딱 그렇다고 김용현 장관이 했어 이건 아니에요.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한 거죠. 여인영 사령관이 약간 이 메모 자체가 그냥 내가 누구한테 듣고 이렇게 그냥 적은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적은 건 아니에요. 라고 지금 주장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영 사령관은 앞에 두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 뭐예요? 본인과의 지시 여부를 끊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내가 너한테 이런 지시를 했을 리가 없어. 내가 만약에 진짜 체포하려고 했다면 미리 준비를 시켰겠지. 그 얘기고. 자, 이 특검 쪽에서는 아니, 당신이
지난 진술 때 보면 김용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시받고 했다는 식으로 진술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엮으려고 하는 거고.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내란 혐의, 이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중요한 사람들의 증언을 잘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두머리 혐의의 내란 우두머리의 핵심은 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이 폭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럼 국헌 문란의 두 가지가 제가 중요하다고 하나 말씀드린 거는 끌어내라라고 한 건지, 이게 뭐예요? 끌어내라. 네. 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라라고 했던지, 아니면 체포해라. 누구? 정치인을. 네.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요 두 개가 확인이 되면 요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한 거라고 보고 특검은 이 부분을 공략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끌어내라고 한 적 없고 체포하라고 한 적 없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이 부분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리한 증언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건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아니라 이건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담을 넘고 있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내가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곽종근, 조지호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증언의 무게가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서 가장 큰 부담은 뭐예요? 유동규죠. 왜? 유동규는 내가 직접 들었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홍장원도. 홍장원은 이제 조금은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홍장원한테 직접 체포를 한 게 아니고 싹 다 잡아들여라고만 했으니까 거기는. 예.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깨부셔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인물은 1번 홍장원, 2번 여인영, 3번 김건희, 4번 곽종근.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남겨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궁금한데, 복잡한데, 알고 싶은데, 궁금해 라는 거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아시죠? 평일로 읽으신 뉴스의 주말로 세신 동인간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323회 퀴즈 나갑니다. 장동혁 대표가 최근 우리가 땡땡땡이다 발언에서 논란입니다. 땡땡땡은 누구일까요? 1번 우리가 황교안이다. 2번 우리가 이준석이다. 3번 우리가 한동훈이다. 4번 우리가 추경호다. 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따가 이제 논란이 좀 있었죠. 자, 5분 정답자 당첨자 나갑니다. 첫 번째 정윤님, 1번 황교안입니다. 유휴 맞추셔서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축하드립니다. 헤이드님,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지, 또 나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양당 후보 나오면 정말 재밌겠어요. 이제 6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죠?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달아오르겠죠. 요즘 지자체장들 이게 좀 더 자주 보이잖아요. 그죠? 네. 자, 세 번째 지훈님,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 집회에서 외쳤죠. 이유야 있었겠지만 당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할 말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님, 정치적 빵점이라는데요. 지훈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건 당에서는 좀 논란이 됐었죠. 네 번째 김SG님, KIMSG님, 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정답 1번 황교안, 잘 맞춰주셨습니다. 마지막 당첨자님은요, SAESEMEE님. 네, 1번 황교안입니다. 너무 즐겁게 보고 있어요. 업에 충실하느라고 정치를 놓치게 되는데 똑부러지게 요약 정리해 주셔서 정치 공부도 놓치지 않게 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아껴가면서 여러분 엑기스만 그리고 본질만 알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5분 축하드립니다. 자, 당첨되신 분들은요,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 클릭하시면 선물 어떻게 받으실지 나와 있으니까요. 꼭 선물 받아가십시오. 날씨가 이제 진짜 추워졌습니다. 완전 본격적인 겨울이에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